우리 순열의 연수 문제를 보고 있는데 순열이다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고려된 배열임을 다시 한번 이제 신경 쓰면서 봐야 돼.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자, 7명의 관광객이 지금 마부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어떤 마차에 탄대요. 이때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오른쪽에 고정돼 있는 거고 나머지 7명이 다음과 같이 앉는다. 자, A와 B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다. C와 D는 이웃하게 앉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일단 누구를 먼저 자리 배치할까를 보는 거야. 그럼 A, B를 먼저 자리 배치하는 게 편하겠어? C, D를 배치하는 게 편하겠어? A, B가 편하겠지? A, B로 먼저 갈 거야. 그러면 A, B의 자리 배치는 크게 어느 열에 앉는 상황이 있다? 요게 두 번째 줄이냐? 세 번째 줄이냐? 네 번째 줄이냐에 앉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자, 그러면 1번 줄에 앉는다 할 때 A, B의 자리 배치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인 거야. 여기 A, B가 앉냐? 여기가 B, A가 앉냐? 자, 이렇게 해서 일단 A, B하고 B, A 두 가지를 곱할 거고 전체 세 가지의 종류가 있으니까 거기다 3을 곱할 거야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요 1번, 2번 줄에 앉는, 두 번째 줄에 앉는 그 케이스에 나머지 5명을 자리를 배치하자. 요게 이제 우리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A하고 B가 이렇게 앉았어. 자, 그 다음에는 C, D를 자리 배치를 해줘야겠지, 그치? 그러면 C, D를 자리 배치하는 방법을 어떤 아이디어로 갈 거냐 이거야. C, D를. 그러면 C, D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일단 A, B가 앉은 열을 뺀 나머지 세 열 중에 한 군데를 앉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다르냐면 C나 D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C, D가 자, 요 셋째 줄이랑 넷째 줄에 앉기로 했다. 그럼 그 안에서도 C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고 D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맨 앞줄에 앉기로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지. 차이점 알겠니? 자, 그러면 요 상황을 따로 케이스를 잡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C하고 D가 앉는 자리를 자, 요렇게 앉는다. 첫 번째. C하고 D가. 그 다음 요렇게 앉는다.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경우의 수가 같겠죠? 요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요 두 줄에 앉는다가 C, D의 자리 배치 세 번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케이스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할 거고 3번은 따로 구해서 더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케이스는 자, 1번. 자, 윗줄과 첫 줄과 셋째 줄 중에 C하고 D를 자리 배치합니다. C, D, D, C. 두 가지가 있지. 자, 그러면 그 중에 C하고 D가 여기 앉기로 했어. 그런 다음 또 몇 가지가 들어가? D가 어디 앉을까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C하고 D하고 1열, 3열 자리 배치합니다. 몇 가지? 두 가지. 거기에 3열에 있는 사람은 자리를 두 군데 중에 하나 차지를 합니다. 두 가지. 총 네 가지의 케이스가 됩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케이스를 하나하나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세 번째 경우의 수를 계산은. 자, 이제 세 번째는 뭘 따지면 돼? 둘 중에 하나, C냐, D냐, D냐, C냐. 역시 윗줄, 아랫줄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 C, D의 줄 선택. 그런 다음 C가 위에 있어요도 두 가지. D가 밑에 있을 때도 두 가지의 경우인 8가지의 CD 자리 배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A, B, C, D를 모두 자리 배치를 끝낸 겁니다. 이제 A, B, C, D를 자리 배치를 끝냈어. 그러면 어딘가에 A, B가 앉아있고 C가 앉아있고 D가 앉아있으면 남은 자리가 세 군데가 나왔겠지. 그러면 이제 조건이 걸려있지 않은 나머지 세 사람은 저 남은 세 자리에 뭐 하면 돼? 아무데나 자리 배치를 하면 되겠지. 세 자리에 세 명을 자리 배치해요. 몇 가지야? 3P3, 3팩토리얼 6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B 자리 배치하고 C, D 한 다음에 EFG를 자리 배치한다. 최종 계산식을 봅니다. 자, 그러면 A, B 여기 앉고 A하고 B하고 자리 바꿔.
그 다음 얘네들이 앉을 수 있는 세 자리. 거기에 CD의 자리 배치가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었어요. 아, 여기 1번, 2번, 3번 헷갈리네. 자, 1, 2, 3번. 요게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1번의 경우의 수가 8가지. 2번이 8가지. 아, 4가지, 4가지. 1번 4가지, 2번 4가지. 1번 4가지, 2번 4가지. 거기에 3번이 8가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EFG를 자리 배치해요. 6가지가 이렇게 곱해진다는 소리예요. 시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2명 정도의 자리에 조건이 걸리는데 얘는 4명이 자리에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건을 따로따로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전체의 틈이. 여러분들 A, B에 대한 자리 배치 첫 번째 거 이해했나? 그 다음 C하고 D가 그래서 C하고 D의 자리 배치가 좀 귀찮아요. C하고 D가 이 자리에 앉을 거냐 아니냐의 케이스가 또 다르기 때문에 경우 수가 똑같이 곱하기 3이 아니라 여기 누군가 앉을 때랑 아닐 때가 다르다. 이런 계산식이에요. 다음이 밑에 거. 서로 다른 한 자릿수 6개를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자,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니까 일단 우리는 이 수를 어떤 수와 어떤 수로 접근하자? 짝수냐 홀수냐에 접근을 하자. 자, 그러면 6개를 나열한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6개를 가지고 6자리를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 거야? 6팩토리얼일 거야. 6팩토리얼. 거기서 적어도 한쪽 끝에 오는 경우의 수가 432인데 거기에서 432를 빼면 뭐가 남아?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옵니다의 반대. 모두 양 끝에 모두 짝수. 양 끝 모두 짝수입니다의 경우의 수가 남겠다. 자, 일단 아이디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경우의 수를 찾으러 들어갈 거란 말이야.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에 모두 짝수가 오겠다. 자, 그러면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짝수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6개 중에 짝수가 몇 개 있을까 찾으면 결국은 홀수가 나오겠지. 자, 그럼 짝수의 개수를 n개라고 하자. 그럼 홀수의 개수는 6-n개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양쪽 끝에 뭐 하기로 했어? 짝수를 나열하기로 했으니까 자, 양쪽 두 자리에 짝수를 나열합니다. 몇 가지야? n개 중에 2개 뽑아서 나열해요. 이렇게 들어요. n개 중에 2개 뽑아서 나열. 양 끝에 짝수. 그러면 남는 거 몇 개? 짝수 2개 쓰고 홀수랑 합쳐서 4개를 사이에 배치해요. 몇 가지? 4팩토리얼. 오케이? 자, 그러면 NP2 곱하기 4팩토리얼이 6팩토리얼 빼기 432의 가지수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죠. 나머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6팩 얼마게? 빼기 432는 200. 88. 자, 4팩은 얼마게? 24. 24로 나누면 얼마게? 12. NP2는 12. NP2는 12. 연속한 두 수의 곱이 12. N은 얼마? 4. 4, 30. 자, 그러면 얘가 4개니까 얘는 2개예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의 풀이를 접근할 거냐. 아이디어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정리를 잘해야 돼.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까. 홀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홀수를 그대로 구할 것인가. 짝수를 구한 다음에 구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짝수를 구하는 게 쉬운 것인가. 이런 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고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566. 자, 사전식 배열에서의 특정 순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사전식 배열인 거는 보이죠? 뭔지는 알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음과 모음. 사전식으로 누가 맨 앞에 올까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맨 앞에 오는 거 누구? A. 그 다음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Y. 자, 이 순서가 사전식에 나오는 단어의 배열이야.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문자 사이에 몇 개가 올까요? 자, 그럼 저 두 개의 문자를 일단 정확하게 배치를 해보고요. 자, G, Y, R, N, M, N, M, E, A, 와, N, G, E, A, M, R, Y. 자, 그러면 A, B, C, D, E, F, G와 N 사이니까 M, N을 똑같이 썼네. N 사이. 누가 다 나와? 사이에? M 시리즈는 여기 다 나와. 그죠? G 다음 나오는 문자. M 다음은 N으로 시작.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일단, 자, M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몇 개입니까? 7개 중에 하나 썼으니까 남은 거 6개. 6팩토리얼. 720개는 사이에 다 들어가는 거 확보. 그 다음은 뭐 봐야 돼, 그러면? G로 시작하는 것 중에 이 남은 애가 누구냐? N으로 시작하는 애 중에 먼저 나오는 애가 몇 개냐? 이걸 따지라는 거야. 자, 그러면 G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나중에 나오는 순서를 보니까 Y, R, N, M, G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M, E, A. 그럼 얘 뭐지? G 순서의 가장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자, 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앞에 나오는 거. N으로 시작하는 거지. 앞에 나온 거. N, A 시리즈. N, A 시리즈 다 나와. 그 다음 N, E 시리즈 다 나와. 그 다음이 G 시리즈야. 그러면 N, A 시리즈는 몇 개 나와? 2개 빼고 OPO. 5팩토리얼 120개. E 시리즈도 120개. 자, 그러면 다음 나오는 단어. NG 다음. A 시리즈 다 나와. 4팩토리얼 24개. 그럼 이제 NGE. 그 다음 NGE 빼면 남은 거야. NGE. 나온 첫 번째 단어가 AMRY입니다. AMRY. 그러니까 얘는 A 시리즈가 지난 NGE 시리즈의 첫 번째 단어니까 요 사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 요 두 수 사이에 들어가는 수는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그게 사이에 있는 문자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그냥 A, B, C, D, E 이렇게 연속하는 애가 나오면 좀 덜 헷갈릴 텐데 순서가 그냥 막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문자열의 순서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566은 누구였습니까?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